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저번에 여자 조연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조연 캐릭터들을 소개했으니 이번에는 주연에게 밀린 남자 조연 캐릭터들도 소개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5개 항목을 만들긴 했지만 댓글을 보니 제가 빼먹은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까지 다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린다면 당신들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연애를 지향하는 채널 특성을 지키기 위해 5명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공명이라고 불리는 남자, 뭔가 잘생긴 족제비처럼 생긴 모로우시 타카키라는 남자입니다. 몇몇 분들이 모로우시하고 야마토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소개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취향은 이런 한쪽 눈을 새로운 시대에게 주고 미친 십상남자가 아닌 좀 요렇게 호리호리하면서 날카롭게 생겼지만 따뜻하고 머리도 꽤나 잘 쓰는 것 같은 남자가 취향이라 이 공명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남자 일단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유니크하게 잘생겼습니다. 코난 세계관에서 미나미라 한다면 일단 베이스는 남도일의 얼굴형에 여기다가 피부색을 살짝 변화시켜주고 헤어스타일도 살짝 바꿔준 다음에 이름도 남도일이 아닌 하인성이나 백준수 같이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줘야지 미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남도일의 얼굴형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얍삽하게 잘생겼습니다. 이런 특이하게 잘생긴 남자 가지고 싶지 않나요? 그냥 외모만 잘생긴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코난 세계관에서 잘생기면 머리가 똑똑한 건 기본 옵션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공명 역시 굉장히 똑똑합니다. 붉은 벽 사건에서는 코난보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가지고 먼저 범인을 찾아갔다가 한 대 쳐맞고 뒤질 뻔하긴 했지만 나는 코난의 버금가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공명도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요런 각도로 코난을 쳐다보면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머리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겼지만 이 남자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자 남동생도 잘생겼습니다. 물론 남동생이 비극적이게 죽긴 했지만 잘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남자 캐릭터 중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서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공명의 남동생은 히로미치라고 하는 남자인데 친구가 무려 후루야 레이입니다. 거의 주연만큼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일이 무진장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남자가 어린이 탐정단 마냥 존재감이 없다면 아무리 잘생기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럴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분명 당신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존재감이 너무 없던 남자친구는 사실 카페에 오기 전 당신과 함께 어떤 음식점에 들렀고 당신은 음식점이 별로라서 바로 나왔지만 남자친구는 잠시 음식점의 화장실을 들르게 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거의 공기 수준인 남자친구 덕분에 당신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3시간 동안 그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존재감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소리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공명은 좋은 남자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남자는 백준수, 일본어로 하쿠바 사구로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그다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뭐 보니까 남도일, 궤도키드, 하인성이랑 합쳐가지고 3사조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코난 작품 내에서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생겼죠. 제가 앞에서 애인이 존재감이 없으면 없어진지도 모른 채로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잘생기면 존재감이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커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생긴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 일단 넘어가고 이 남자는 재력이 아주 엄청난 것 같아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반려동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페르시온? 피카츄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맹금류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맹금류를 데리고 다니면 존재감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이 맹금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으니 백준수는 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남자 당연하게도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 세계관 놈들은 하나같이 다 사기캐들인 게 잘생기면 머리가 무조건 좋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저는 잘생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머리도 망상한 데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쉐리들은 똑똑한 게 기본 디폴트 값인 것 같네요. 아무튼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잘생긴 백준수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입니다. 이 남자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들 궤도키드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남도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직카이토라는 코난 4촌급 되는 만화를 보면 이 백준수가 키드의 라이벌로 나옵니다. 준하 등장할 때 셜록 홈즈 옷을 입고 등장하는 정신나간 행동을 보여주긴 하지만 잘생겼으니 넘어가 줍시다. 키드의 라이벌이란 것이 무슨 장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애인 라이벌이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비둘기인 게 낫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둑 궤도키드가 낫습니까? 당연히 궤도키드가 라이벌인 게 더 멋있지 않나요?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당신들은 제가 인정한 변태니까 자랑스러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 다음 남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남자는 신형사, 일본어론 다카기란 형사입니다. 이 남자 얼굴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에 비해 조금 평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형사의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 있습니다. 신형사는 여러분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믿지 못한 여러분들께 이 호구색 아니 신형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일단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한 남자입니다. 애들이 밤을 새가면서 수사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꿀밤 30~45대 갈겨놓고 애들 부모님한테 돌려보냈을 테지만 우리의 신영사님은 애들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어서 허허 얘들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하고 같이 밤새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무리 싸가지 없게 굴어도 허허 이 녀석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영사는 형사일을 하면서 총에 맞고 납치당하고 폭사할 뻔하다가 중력가속도 키스로 인해 앞니가 나가도 형사일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며 프로페셔널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성을 볼 때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제가 망상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여자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형사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가지고 자살하려는 피해자를 살려주기도 하며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희생정신 또한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화 같은 거 보면 오영사하고 신형사가 밤에 열심히 운동을 한다느니 오영사님의 침대가 푹신푹신하다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신형사 이 친구 아주 그냥 내가 이거 설명하면 노딱받을까봐 설명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대단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낮에는 준나 희생정신 뛰어나 호구색 아니 착한 남자라고 볼 수 있지만 밤만 되면 침대의 푹신한 정도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날뛴 남자. 참고로 베개 싸움을 설명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3명의 조연 남자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명을 합쳐야 득표율이 26%가 되신다는 거 아십니까? 나머지 2명이 74%를 받아버려서 이 3명은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74% 중에 28%나 차지한 두 번째 남자는 바로 마치다 진페이 송보윤 통칭 송영사 되시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송영사가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46%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받아버려가지고 송영사가 2등을 했습니다. 송영사가 2등을 하긴 했지만 댓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등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송영사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남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희생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연만 봐도 아련해가지고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얼굴마저 잘생겨가지고 인기가 없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약간 신영사의 쌉 상위 호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남자의 매력적인 점은 이 요상한 파마머리마저 쌉간지 헤어스타일로 만들어버리는 얼굴, 맨날 입는 거라고는 정장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패션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얼굴, 그리고 존나 팔이 눈같이 생긴 선글라스도 쌉간지나는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리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송영사 보면서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고 패션의 완성 역시 얼굴임을 깨닫고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옷들을 버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송영사의 장점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성한테 서툴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자 뭔가 존잘이어가지고 하루에 10번 정도 고백을 받을 것 같지만 딱히 여성하고 접점이 없었는지 뒤지기 3초 전에 오영사한테 문자로 고백한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분명 문자로 고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공지 누가 해주나 사건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건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것마저도 아련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백의 완성도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밖에도 폭탄 해제라는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이라던가 짱짱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목소리가 좋다는 것 등등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이런 송영사를 능가하고 46%의 득표를 받은 남자 검은 조직의 진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전과 48번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땀을 쏟아낼 것 같은 싸늘한 눈빛, 그리고 존나 건장해 보이는 워커도 압살하는 덩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외적인 부분 말고도 진에게는 여러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능한 게 아닙니다. 개쌈 멍청한 머저리 붕신 스파이가 드글드글하면서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집단을 그나마 조직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의 뭐 개국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이 검은 옷이 아니라 평범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놀이공원에 갔으면 도일이가 의심을 안 했을 것 같지만 굳이 의심스러운 검은 옷을 입어줘서 도일이의 이목을 끌어줬고 거래를 몰래 보고 있던 도일이의 뚝배기를 후려쳐서 기절시킨 다음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굳이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알약을 입에 넣어줘가지고 코난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남자입니다. 이 남자 덕분에 유명하는 실력 있는 탐정으로 유명해졌고 도일이와 미란이는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장미는 도일이가 행방불명됐다는 걸 알게 된 덕분에 그 알약의 효과를 알고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진이 사람 3명 정도의 인생을 바꿔준 셈이 되는 겁니다. 리얼 나중에 코난 완결나고 나서 뭐 코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검은 조직의 진님에게 바칩니다 라고 얘기 안 하면 리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남자 이성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오면 키라한테 총구들이 대고 베르무트한테도 총구들이 대고 하는 걸 보면 이성보다는 이를 우선시하는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남자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수틀리면 바로 관자놀이에 총을 맞는 거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5명의 조연 남자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경구, 야마토, 혼도, 에이스케 등등 여러 명을 빠뜨리긴 했지만 오늘 설명한 남자들로 만족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뭔가 정상적인 소개가 아니라 막 뭉치나 브라운 박사님, 골로모 반장님 같이 소외된 분들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